목요일장 개장 전에 두 분의 체크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주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개장 전에 체크포인트 풍성합니다. 보시죠.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 메탄올 추진선 주문 가능성, 3월 말부터 한중 여행 트래픽 증가 전망, IT용 OLED 시장 성장 가능성 크다, 반도체 장비 수요 내년 반등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서 신기수 전문가 체크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LNG선 이후에 이제 메탄올 추진선이 친환경 선박을 또 주도하는 선종이 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계속됐는데요. 지난해 한 차례 머스크가 우리 한국조선해양에 메탄올 추진선을 계약한 바가 있었는데요. 추가 계약 가능성 예상된다고요? 예. 일단 메탄올 추진선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회사가 머스크고요. 머스크는 전 세계 해운업계는 1위입니다. 이 회사가 처음으로 메탄올 추진선 주문했던 게 2021년도 8월이에요. 현대중공업에 8척 했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6월경부터 이제 수차적으로 인도가 되고, 그 이후로 꾸준히 이 회사가 현대중공업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19척을,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8척은 현대중공업으로,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으로 한 척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탄올 추진선을 머스크사에서 지금 하게 됨으로써 전 세계 지금 앞으로의 그린 선박들은 메탄올 쪽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좀 높고요. 그리고 메탄올 쪽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 그룹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계속 가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런 이제 그린 선박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물류난 이런 것들 때문에 수주 전체가 좀 좋았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교체 수요 그리고 신선박 쪽에 그린 선박 그런 어떤 트렌드를 타면서 우리나라 수주가 계속해가지고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걸로 보이고요. 지금 선박 회사들은 2030년대까지 해상운송 화물의 25%를 탄소 중립 연료 선박으로 운행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규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머스크사에서 한국에 추가로 메탄올을 더 많은 배를 주문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어제 머스크 CEO가 기자회견에서 한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이 요즘 많이 빠져 있어요. 조선주들 현대중공업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빠지다가 이제 바닥 잡는 느낌이고요.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고 기자재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빠졌었는데 이제는 좀 바닥을 좀 잡을 때가 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양극재, 또 로봇, AI, 전고체,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올라간 그런 테마성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매기가 좀 빠질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하루 이틀 정도 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걸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매물이 좀 나오면서 그러면서 딱히 지금 스타 또 섹터를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낙폭과대 종목들 끌어올리는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조선주는 상당히 유력하게 낙폭과대주로서 좀 당겨질 그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고, 전 여전히 선사도 좋지만 피팅 쪽에 태광, 성광밴드 다들 바닥 잡고 있죠. 본행 쪽에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이런 쪽들 기자재 쪽도 보고 있습니다. 네, 기자재는 메탄올 추진선에 다 어느 정도는 들어간다. 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메탄올이든 뭐든 다 들어갑니다. 그럼 메탄올 추진선 관련주는 이제 조선에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메탄올 추진선 관련주는 사실은 그냥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으로 그냥 한정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네, 해운사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이런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원주 전문가님, 조선주 어제 짚어주셨잖아요. 네. 기다림이 좀 필요하진 않을까요? 투자하실 때?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계속 요즘 조선 관련 뉴스가 나오고, 저도 체크포인트로 갖고 나오고, 신기수 전문가님도 또 갖고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좀 다른 종목 대비 많이 빠져 있고 못 올랐기 때문에 조금 올라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는 당연히 보고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올라오면 오히려 좋은 매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 전망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지수 하향 이탈을 계속적으로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이따가도 지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그냥 올라오면은 조금 수익이라도 챙기고 속 편하게 좀 있자.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지금 현재는. 네, 알겠습니다. 현금 비중의 확보도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 조선주에 대해서 어제 오늘 또 두 분께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올라오는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릴까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조선주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IT용 OLED 시장 성장 가능성 크다. OLED 업황에 대해서 또 여러 차례 두 분이 짚어주셨는데 그동안은 낙폭과대 측면에서도 매력이 있다고 해주셨고 또 관련주로 수익률을 도달했던 그런 종목들도 두 분 눈에 띄었거든요. 최원주 전문가님, OLED 어느 정도는 주가 회복됐죠? 지금 뭐 상당 부분 그래도 좀 회복이 됐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OLED 업체들이 상당히 고전을 했어요. 뭐 패널 업체들이라든가 소재 업체들보다 고전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의 이제 저가 패널 공세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뭐 IT하고 전장용, 자동차 전장용이죠. 이쪽의 시장 확대로 인해서 이쪽 패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투자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OLED 하면은 TV나 스마트폰에 이제 주로 쓰였는데 OLED 수요가 이제 IT하고 뭐 이런 전장용 쪽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IT 쪽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서가 이제 그 이유인데요. 지금 IT용 OLED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침투율이 낮아가지고 성장 가능성이 좀 큰 것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내년에 애플의 이제 첫 OLED 아이패드가 출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만약 이게 나온다면은 IT 패널 시장 확대에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전장용 OLED 시장도 계속 주목해봐야 됩니다. 요즘 뭐 전동화, 전장화가 워낙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7년까지 이쪽 전장용 OLED 시장은 연평균 약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차들은 OLED 패널 적용이 좀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새로운 개척 분야인 IT하고 전장용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관련주로는 패널 업체인 LG 디스플레이 잠깐 보시면은 먼저 이쪽 잠깐 보시면 최근에 하단에서는 좀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하단에서 차트 보시면 지지해주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이쪽에 OLED 뭐 완성 패널 업체들보다는 역시 소재 업체들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덕산 네오로스 같은 경우에는 OLED 신규 소재가 적용이 되면은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차트 나오는데 지금 정고점 테스트 한번 나올 것으로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LX 세미콘 봐야 되는데 아이폰, 아이패드 점유율 확대 지금 최대 수혜 업체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P&H 테크도 봐야 됩니다. 저번에도 뭐 추천도 드렸고 목표 주가에도 도달을 했는데 최근에 좀 반등의 움직임을 다시 보이고 있어요. 주가 좀 빠졌다가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좀 같이 보시면 차트 모양은 다 비슷비슷하죠. 역시 같이 묶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OLED 디스플레이 채용 그리고 또 전장용의 OLED 수요 증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고성장 예상되고 있다는 분야입니다. 관련주 신기수 전문가님은 또 어떤 코멘트 주실까요? 관련주는 저도 비슷하고요. 덕산 네오룩스라든가 뭐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가 이런 뭐 소재 업체들 유력하고 또 이제 BH도 나름의 이제 OLED 그 수혜주로 봐야 돼요. 이쪽도 애플 쪽으로 이제 FPCB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그 디스플레이 패널용이니까 이쪽도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뭐 저는 이제 OLED 관련주들은 제일 중요한 게 삼성이 OLED TV 했다는 거 그리고 애플 쪽에서 계속해서 OLED 늘려간다는 거, 이 두 업체가 늘려간다는 것만 봐도 네. 앞으로의 OLED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만합니다. 삼성의 OLED TV 출시까지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주 흐름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오늘 성공투자 기원의 체크 포인트 보시죠. 3월 말부터 한중 여행 트래픽 증가 전망입니다. 여행객이 늘었다는데 올해 실적이 흑자 전환하고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최근에 관광 관련한 항공 여행주들 주가가 오히려 내렸다는 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 움직임 때문에 뉴스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연초 외국인 관광객의 그 유입이 기대보다는 좀 미달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3월 말부터 또 모멘텀이 시작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연말 연초에 항공주들 뭐 진에어라든가 뭐 제주항공이라든가 쭉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올라간 부분은 왜 올라갔냐면 이거는 이제 일본발로 올라간 거예요. 일본 쪽에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실제로 일본 여행 많이 늘고 일본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빠진 건 왜 빠졌냐면은 중국 수요가 거기에 붙을 줄 알았더니 중국 수요가 생각보다 좀 안 붙고 그리고 양회에서의 목표치 같은 것들도 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실망감으로 지금 주가가 좀 빠졌다 보입니다. 근데 중국 수요가 이제 3월 말부터는 트래픽이 이제 확대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4월 달에 4월 말부터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이제 노동절 연휴가 있고 그리고 3월 말부터 우리나라하고 중국 노선이 지금 그 확대가 됩니다. 그 계약을 했던 게 지금 2월 달이고요. 3월 말부터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노선 확대가 되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걸로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항공주도 뭐 지금 많이 빠져 있고요. 여행주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 근데 3월 말부터의 어떤 트래픽 확대의 수혜 같은 것들을 예상을 해본다면은 뭐 긍정적으로 지금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투어도 많이 빠져 있고요. 예, 모두투어 같은 경우도 다 비슷하죠. 지금 이제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에어도 많이 빠져 있고 또 제주항공도 뭐 다른 뭐 차트들이 비슷합니다. 뭐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간다면은 4월 달에 이제 노동절 연휴 건을 타면서 제 생각에는 4월 한 중반쯤 되면은 좀 꽤 올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3월 말부터에 대한 모멘텀을 신기수 전문가가 짚어주셨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중국인 여행객들이 이제 늘어날 일만 남았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단체 여행 비자를 결국에는 뭐 단체 여행을 중국 쪽에서 허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시간이 문제일 뿐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반기로 가면은 상당 부분 많이 회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는 뭐 조금 빠지면은 뭐 매수해보자. 지금 좀 빠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시장 전체적으로 좀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시장 뭐 종목별로 다가서는 것도 뭐 좋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도 좀 해가면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최현주 전문가의 체크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보시죠. 반도체 장비 수요 내년 반등 전망입니다. 반도체는 반도체 제조사부터 소부장까지 사실 지금 여러 이슈가 엮여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장비에 한정해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네, 지금 세계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에 의하면은 올해 이제 반도체 장비 수요는 역성장해서 마이너스 22% 정도 뭐 역성장할 것으로 감소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그 정도 수치만큼 21% 정도 다시 성장하면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반도체 재고 조정이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그 다음에 자동차 부분에서 요즘 반도체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런 쪽에서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뭐 관련주로는 뭐 여러 가지 종목 봐야 되는데 그리고 뭐 결국에는 그렇게 본다면 내년에는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 좀 크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테스, HPSP, 원익 IPS, PSK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좀 대표적으로 좀 몇 종목 보도록 하면요. 테스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 뭐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였는데 어제도 긴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을 암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한미 반도체에서부터 보면은 저번에 이제 16,800원이 고점이었는데 다시 한번 리바운딩 나오면서 뭐 고점 테스트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 HPSP는 뭐 계속 잘 가고 있죠. 무상증자 이후에. 그러나 이제 관계 회사인 한미 반도체 뭐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했는데 이제 투자 목적으로만 좀 바꿨대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부회장이 일부 이익 실현했다 투자를 했는데 좀 팔았다. 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자들이 좀 그거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이고 원익 IPS도 어제 뭐 좋은 모습. 테스랑 좀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차트 보시면은 그리고 또 뭐 봐야 되냐 PSK 잠시 보시면은. PSK도 뭐 원익 IPS랑 차트는 비슷하다. 이런 종목들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주가도 중장기적으로 지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의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반도체 장비 내년 수요 증가와 함께 실적 증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